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목이 이제 무선통신 공통이론이죠, 그죠? 근데 사실 무선통신 공통이론이라는 과목에 시험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험은 무선공학이라는 시험이 있고요. 이건 국가직하고 해안경찰 쪽에서 이런 과목을 시험 봅니다. 경찰직 같은 게 가끔씩 시험 볼 때 경찰 통신직이 무선공학을 시험을 봐요. 그리고 통신공학이라고 해서 시험을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공무원도 통신공학이고요. 그래서 통신공학 형태로 보고, 그다음에 통신이론, 이론이라고 해서 보는 시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선공학이라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 과목에서 시험 보는 과목은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유선공학 개론 해가지고 얘는 고졸 특재 같은 거 시험 볼 때는 과목이 유선공학 개론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찰직 같은 경우에도 유선공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경찰직은요, 무선공학, 통신공학, 유선공학 이렇게 세 개를 해가지고 선택하게끔 해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해서 시험을 보게끔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해양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이 무선이다 보니까, 바다에서 하다 보니까 무선 위주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과목으로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는데, 지금 어제도 봤듯이 이건 거의 같은 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직하고 지방직 또는 서울시하고 서울시 7급을 보면 국가직 9급은 전자공학하고 무선공학을 시험을 봐요. 그래서 국가직 9급에서는 무선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에서는 통신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통신이론이라는 이름을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9급이 아니라 국가직 7급도 통신이론입니다. 7급은 다 통신이론이라는 관점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전자직은 없을 거고 통신직에 통신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7급도 지금 통신공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경찰은 무선공학도 있고 통신공학도 있고 유선공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고요. 예전에 이제 거기 전북인가요? 전북인가 그 지방직이 유선공학 위주로 시험을 봤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방직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지방직이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 통신 이론이라는 이런 과목으로 다 통합이 돼버렸습니다. 돼버려서 이제 지방직에서는, 예전에는 뭐 무선공학도 있었습니다. 지방직에서요. 어떤 지방직에서는 무선공학을 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다 같이 시험 보는 걸로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지방직에서 나온 이 시험이 올해 첫 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첫 해여서 내용을 이제 조금 변형을 해야 되는데, 기출문제 첫 한 해만 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교재 편집을 다시 하고 하기가 불편해가지고, 이제 한 2, 3회 보고 이제 내용을 없앨 거 없애고 좀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공부하는 통신이라는 과목에서 그 과목을 공부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수업을 할 때 뭐 이거 국가직도 봐야 되고 지방직도 봐야 되니까, 이런 수업을 할 때 제가 수업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런 모든 과목에 대해서 공통입니다. 그래서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유선공학은 빼고요. 유선공학은 거의 선로공학 위주로 시험이 나오니까 이거 빼고 요런 과목이 있을 때 이 과목에서 그냥 공통적으로 배워놔야 될 것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해서 무슨 통신 공통이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달 다음 달은 이 공통이론 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끝나면 이제 무선공학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공학에 관련된 내용을 따로 이제 공통 빼고 무선공학에서 추가되는 내용들이 뭐 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안테나예요. 전파예요. 그래서
안테나 공학이라든지 전파 공학 같은 겁니다. 무선 설비 기사 자격증에 제 4과목이 무선 통신 시스템이거든요. 무선 통신 시스템의 그 전파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3과목이 안테나 공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여기요. 자격증 있나요? 네. 자격증 아직 취득을 안 하셨나요? 여기요. 여기요. 시험 보려면 자격증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시험 보려면 무선 설비 기사 자격증은 힘드니까 정보 처리 기사를 보세요. 정보 처리 기사나 산업 기사를 보시면 공무원 9급에 그냥 오전 가산점이 되니까, 아니면 사무자동화 쪽을 보죠. 그러니까 전공을 하셨으면 무선을 보라고 할 건데 비전공만 정보 처리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자동화나요. 그래서 아무튼 꼭 따셔야 됩니다. 3점은 좀 필요합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선공학 파트를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이거 끝나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무선공학 끝나면 여기 있는 통신공학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신공학하고 통신이론도 이게 어떻게 먼저가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은 통신이론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과목에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해 나갈 거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자, 우리가 지금 저 4가지 파트로 지금 제가 나눠놨는데, 여기 무선통신, 무선공학, 통신공학, 통신이론의 공통이론 해가지고 여기서 배우는 게 아날로그 변조이론, 그 다음에 디지털 변조이론, 그 다음에 AM, FM의 송수신기, 여기에 변조이론에 추가해서 송수신기 구조, 그 다음에 다중화, 다원 접속, 그 다음에 PCM, PCM의 다중화 개의,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이동통신, 위성통신, 방송통신, 이런 것들은 거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세트로 공부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과 방송은 요즘 방송통신이라는 형태를 시험 보는 것은 국회직 방송직이 있습니다. 방송직에서 방송통신을 보는데 1년에 1명 정도 뽑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요즘은 수업을 안 합니다. 수업을 안 하니까 알아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 예전에는 방송 문제가 나오다가 요즘 방송 문제가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수업을 안 할 거고요. 신기술 관련된 것 해가지고 이쪽에서 그냥 전반적으로 어떤 시험을 보든지 공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뭐 실제 공통은 아니더라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집어넣어 놓은 거고요. 이제 지방직 문제가 이제 정규화됐으니까 한 2, 3년 지나면 지방직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을 거니까 이제 그걸 여기 수정을 좀 해가지고 수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무선공학에서는 아까도 잠시 이야기 드렸듯이 전파이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급전선하고 안테나는, 이 급전선 이론은 사실 뭐 무선공학뿐만이 아니라 통신공학에서, 선로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급전선이거든요. 전송선로거든요. 전송선로인데 무선에서는 이걸 급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이 여기서도 공부하고 여기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테나 이론, 그리고 항행, 항법, 레이더인데, 이게 항행, 항법은 예전에는 나오다가 근래에는 잘 안 나오고요. 레이더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건데, 아까도 이 내용은 무선 설비 기사의 이거 무선 통신 시스템, 그리고 안테나 공학, 뭐 이런 쪽에서 관련된 내용이라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나면 내가 오히려 훨씬 수월할 거예요. 수월한 형태가 될 건데, 우리는 지금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건 수월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계신 분 중에 비전공자는요, 비전공자 학생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국가직은 안 볼 거고 지방직 볼 거니까 무선공학은 안 들어도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세요. 근데 사실 비전공자 학생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이걸 들어놔야 이 전파에 대한 기본 이론을 여기서 공부를 하고,
기본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데 있어 안테나가 안 들어갈 수는 없고, 그죠? 슬로공학도 여기서 좀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기본적인 전파 상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실제로 이런 데서는 전파 상식이 아니라 그냥 실제 운용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개념을 좀 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공 학시더라도 거기 비전공자이시면 지방직, 국가직 안 보고 지방직만 본다고 해도 이건 꼭 시간 되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통신의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지니까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공학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급전선 이론이 여기 슬로공학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부를 또 합니다.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요. 급전선 이론 할 때는 처음 하는 거니까 조금 열심히 하고요. 여기는 똑같은 내용을 하니까 수업이 학생이 같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수업할 때 약간 등한시하죠. 필요한 것만 조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이 수업에 대한 보강 수업이다. 그러니까 수업 들으시면, 이걸 다 들으시면 그냥 리마인드 하는 식으로 들으면 되는 거라서 부담이 없는데, 수업을 저걸 안 듣고 들으면 그냥 다 정리를 다시 해야 되고, 외워야 될 거 좀 외우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통신공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오류제어 쪽입니다. 여기 정보이론이 빠져 있는데요. 정보이론을 여기 집어넣는데, 제 수업을 정보이론도 여기 있고요. 사실 통신이론에 해야 되는데 뭐 이쪽에서 이쪽 파트에서 집어넣는데요. 이 오류제어 파트가 시험에 중요한 내용을 중요하게 뭐 다루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통신, 뭐 이게 그냥 네트워크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과 프로토콜하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한 통신, 슬로공학의 네트워크 관련된 통신 이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건 이제 목차는 나중에 뭐 매체에 관련된 거, 뭐 프로토콜 관련된 거 쭉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실제 시험은 이 프로토콜 관련된 문제가 좀 나오고요. 오류제어 쪽 나오고, 정보이론 쪽 나오고, 이제 선로에 대한 것은 간간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래도 실제로 운용 쪽이라서 공부하기가, 들어본 용어도 있고 해가지고요. 실제 사회생활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해서 그래 그나마 공부하기는 편해요. 그냥 외우면 되거든요. 모르면 외우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실제 제가 가르칠 때도 소개를 하는 거지 이론을 가르치는 건 없어요. 이쪽은 거의 소개 위주거든요. 그래서 소개 위주로 해서 수업하기는 좀 불편하지만 공부하기는 뭐 내용은 좀 되지만 공부하기는 편해요. 그냥 단지 외우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통신이론입니다. 사실 통신이론 수업은 모든 통신에서 시작입니다. 처음 시작은 통신이론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통신과라면 대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게 통신이론입니다. 그래서 통신이론인데, 이 통신이론을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통신에 대해서 이건 통신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과목이 또 통신이론입니다. 이 전자기학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자기하기 좀 어렵다, 이 전공이 내 길인가 라고 생각을 하듯이, 이거 통신이론도 사실 수식 위주로 나오고 해가지고 참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야, 이쪽 감이 있는 친구들이야 이 수업을 들으면 이런 거구나 하고 따라오는데, 이쪽 감이 없는 친구들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 수식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지? 외울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숫자 하나 바꿔버리면 답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쪽이라서 이건 공부하기가, 전공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공에 감이 좋은 사람들은 공부하기가 참 수월해요. 한참 있다가 봐도 대충 이거 답이겠지 하고 찍으면 그 애들은 맞춰요. 근데 이제 비전공 입장에서는 공부하기가 제일 까다로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사실은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수업은 이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걸 좀 뒤쪽으로 밀려요. 왜냐하면 이 앞에 걸 보면서 그냥 통신이 이런 거구나 라는 개념을 좀 알고 나서 이제 수식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 그나마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거 뒤쪽으로 밀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일정은 이게 좀 뒤쪽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여기에 있는 게 신호와 시스템, 신호하고 시스템. 이거 시험 문제 맨날 주제입니다. 주제로서 나오는 거고요. 퓨리에 변환, 라플라스 변환, 뭐 이런 형태.
퓨리에 변환이 주로 나오고 라플라스 변환도 간간히 나옵니다. 이 라플라스 변환은 우리 기초전기전자 마지막 장에 소개 한번 하고 또 여기서 퓨리에 변환을 공부하고 라플라스 변환을 또 소개 한번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 이론은 이쪽으로 뽑았고 시험 문제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정보 이론하고 이것도 같이 뽑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률 이론, 랜덤 변수, 랜덤 과정, 상관, 그리고 여기 이쪽 상관하고 상관하고 랜덤 프로세스를 합쳐서 이제 실제 운용하는 것이 잡음입니다. 그래서 잡음이라는 이런 단어도 여기서 이제 취급을 다시 할 겁니다. 물론 잡음은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서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를 들으면요, 이제 통신이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수식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죠. 이 수식을 내가 다 이해할 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전공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해하면서 다 해가시면 돼요. 근데 이 수식이 이해 안 되더라도 한 번은 들으셔야 돼요. 이 수식을 그냥 한번 들어놓고 나면요, 이 뒤에 있는 요런 요소들이 수식을 한번 듣고 저런 게 있더라 라는 것만 알면 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문제들은 더 심화된 내용이라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험 출제자들이 문제를 안고 와요. 그냥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시험 출제자들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라는 식으로 단답식으로 생각보다 많이 물어요. 근데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요것만 주구장창 외우면요, 그것들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들으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 이걸 들으시면 이거라고 했지라고 하고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도 찍으면 답을 맞출 수가 있는 파트가 이 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사실 공부를 할 때 통신에서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통신 이론의 제일 마지막 장은 이거 쉬울 수가 없어요. 쉬울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냥 한번 들어본 걸로 해서 이런 거 있구나 라고 하고 해야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그나마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쭉 시간 내서 차분히 들어주셔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해야 될 게 참 많아요. 해야 될 게 참 많아가지고 우리가 공부 분량이 사실 이게 다른 과목이라면요, 이게 정기직 공무원이다 라고 하면 전기 이론, 그 다음에 전기 기기거든요. 전기 기기는 요 한 과목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과목에 대한 수준인데 우리는 출제자가 그 시험 과목을 지정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자공학, 통신, 아니면 무슨 공학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사실 전공서적 보면 이게 교재 한 권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하면 교재 한 권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하나하나들이 사실은 깊게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되는데 이걸 그냥 뭉텅거려서 한 과목으로 정하는 것은 사실 출제자가 그 과목 정한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한번 끝까지 잘 완주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면서 끝까지 차분히 들으시면 시험이 처음에는 점수가 거기 생각보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듣다 보면 이런 게 통신이구나. 이거 여기서 나왔던 내용이 또 여기 또 나오고 이런 데서 또 나오거든요.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통신은 그 파트에 집중되는 내용이 있고 그 주변 상식들은 다 똑같이 쓰이거든요. 똑같이 쓰이니까 이걸 공부하실 때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잘 봐주시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분량이 많아서 사실 통신 이게 목차 소개하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되는 분량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형태로 통신이 진행될 거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거기 몇 회 나왔던 거예요. 너무 많이는 안 했고 지금 2022년부터 17년까지 여기 무선공학입니다. 이거 국가직은 다 무선공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선공학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 어떤 건지 보면, 아까 뭐 변조 이론, AM 관련, FM 관련, 물론 AM 송신기 좀 이따 목차는 다시 설명하겠지만 공통 이론, 이건 여기는 공통 이론에서 나온 파트고요. 여기는 무선공학에서 나온 파트. 그리고 여기 기타는 통신공학에서 나온 파트예요. 그래서 통신공학에서 나온 파트인데, 아무튼 국가직에서 나오니까 AM, FM, 뭐 디지털 변조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AM, FM, 디지털 변조가 여기 5문제, 5문제, 4문제, 5문제, 4문제, 4문제 이런 수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변조입니다. 우리 교재 1장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디지털 변환. 오히려 디지털 변환은 무선공학보다는 이게 통신공학이나 통신 이론에 더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시험에 그쪽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데, 뭐 같은 변조의 관점이라서 여기서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설명하고, PCM요. 이 PCM이라는 게 어쨌든 현재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한 문제는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는 이런 형태고요. 마이크로웨이브, 위성통신, 이동통신. 이게 이제 하나의 통신의 실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이런 쪽이니까 여기는 6문제, 3문제, 7문제, 6문제, 6문제, 6문제 이런 식으로 이 파트에서 한 6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중화 뭐 하고 CDMA, OFDM, 현재 이제 이건 사실 이동통신하고 관련이 있는 용어들입니다. 근데 이 기술들이 필요해가지고 했는데, CDMA는 예전에 많이 나왔고요. 이제 현재는 거의 OFDM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 섞여서 이동통신하고 섞여서 그냥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도 이동통신에 집어넣어서 하면 이동통신이 이게 실제 운용하는 통신 이론에 관련된 게 거의 8문제 수준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공학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무선공학은 전파의 전파공학이죠. 전파공학이고 안테나공학, 그리고 슬로공학, 그 다음에 레이더 항법이라고 했는데, 레이더 문제도 항상 한 문제는 이상은 나옵니다. 어떨 때는 2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슬로공학도 한 문제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는데 어떨 때는 좀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안테나공학도 한 문제에서 2문제, 전파공학도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요 이야기할 때요, 무선공학은 이거하고 이걸 공부하거든요. 국가직에서는. 국가직 시험에서 이거하고 이걸 공부하는데, 간간히 이쪽 있죠. 지금 21년도는 여기 3문제나 나왔잖아요. 이 3문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 안 나올 때가 있는데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이게 3문제를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수업할 때 예전에는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열심히 공부할 때는 7월 달에 시작을 해서 한 패턴을 12월 달까지 돌렸어요. 그리고 또 1월 달부터 또 이론 수업을 해주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09년도, 10년도 뭐 그때인데. 근데 그때 이후로는 이게 너무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해가지고 이 통신공학을 국가직 끝나고 수업을 해요. 국가직 끝나고 수업을 하는데, 이 통신공학이 간간히 이렇게 나와요. 국가직 시험 볼 때 나오다 보니까, 국가직 미리 공부를 했으면 이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과목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본인이 혹시 여유가 된다면 뭐 내가 다른 국어 영국사 잘 돼가지고 전공 이거 하고 전공 공부 좀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동영상으로 미리 통신공학을 한번 들어보고 국가직 시험을 보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처음이시면 이건 신경도 쓰지 마시고 그냥 진행을 하시고, 한번 시험을 본 사람들은 그래도 이 부분은 잠시 볼 수 있으니까 빠르게 그냥 보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무선공학 문제는 많으면 5문제 수준입니다. 그죠? 6문제, 5문제 뭐 이런 수준이고, 이게 공통 파트 문제가 한 15문제 수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국가직 시험입니다. 그래서 국가직 시험은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제 이건 지방직입니다. 근데 지방직이 올해만 이제 공동 출제가 됐거든요. 공동 출제가 됐고, 여기에 작년까지는 지방 자치 출제가 돼가지고 문제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안 돼가지고 작년까지는 서울시만 공개됐기 때문에 서울시 문제를 그냥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국회시, 그리고 아까 전에 고졸은 유선공학이라고 했습니다. 과목 이름이
유성공학이거든요. 유성공학이라서 그냥 이건 한 소개만 하고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아직 시험을 안 봤습니다. 고졸은 거기 한 11월에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 22년에 지방직 문제를 보면요. 아날로그 변조, 디지털 변조 여전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PCM 관련 거. 이 PCM 관련된 건 아까 무선에서도 한 문제씩 꼭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통신에서는 이게 한 문제 더 나옵니다. 그래서 PCM은 무조건 잘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해놓으셔야 되고, 아날로그 디지털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들 보면 아날로그 디지털이 지금 6문제, 얘는 국문 문제에서 이건 25문제인데 그 10문제 나오고 12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서울시도 한 5문제, 2개 합쳐서 5문제, 4문제, 4문제, 2문제 뭐 이렇게 나오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성통신, 이동통신이 아까보다는 조금 적지만 간혹 이렇게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죠? 그냥 한두 문제 수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OFDM하고 CDM에 관련된 내용도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오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 무선통신 공통이론이 통신공학이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 데도 있어도 여기서 나오는 건 거의 10문제, 이쪽은 10문제가 훨씬 더 되지만, 이 작년 국무원은요, 사실 이쪽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쪽 공부할 필요 없고, 그냥 공통만 열심히 하고 가면, 그냥, 작년이 아니지, 올해죠. 그쵸? 그래서 공통만 열심히 하고 갔으면, 그냥 대부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건 작년이고요. 그 이전에는 뭐 또 이런 쪽도 좀 나오고, 이런 쪽도 좀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공개 첫 해라서 이제 이런 거니까, 이건 한 2, 3년 그 추이를 보고 이제 이것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선공학은 뭐 한 문제, 지방직에서는 한 문제밖에 없죠. 여기도 한 문제, 한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뭐 한두 문제가 있는데, 역시 여기에 안테나 관련된 내용은 이걸 듣지 않으면 힘들고요. 이 전파공학은 제가 수업하면서 이런 데서도 다루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전파공학이니까 이쪽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거 하면서도 다 다루는데 이쪽 부분은 안테나 할 때만 다루거든요. 그래서 지방직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슨 공학을 꼭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문제 자체에서는 꼭은 안 들어도 돼요. 그렇지만 아까 비전공자 학생이라든지 전공이 좀 힘든 학생들은 이 전파의 개념을 이해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무슨 공학이 안 들으면 힘드니까 가능하면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공학입니다. 통신공학에 들어가는 내용이요, 전송 매체, 네트워크 관련, 프로토콜 관련, 통신망 관련, 정보이론, 채널 용량, 오류제어, 뭐 이런 쪽이 우리 통신공학에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어떨 때는 지금 올해 지방직은 여기서만 나왔잖아요. 그죠? 한 5문제 수준으로 여기서 나왔고, 국무원은 지금 한 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서울시도 2문제밖에 안 나왔고, 이제 서울시는 2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올해만 그렇고요. 뭐 이거 하다 보면 조금씩 더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이제 국회직은 좀 나왔죠. 그죠? 한 6문제 정도 나왔고, 그리고 아까 고졸은 과목 자체가 유성공학이라고 했습니다. 유성공학이라서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고 6문제, 12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공통에서 조금 나왔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타로 되어 있는 거, 여기 기타는 전자 쪽에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전자 쪽에 문제가 나오든지 아예 범위가 좀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을 기타로 몰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문제, 작년은요, 20년은요, 이건 작년이고, 올해는 지방직이니까요. 20년은 여기서 한 8문제 정도 나왔고, 여기서 한 3문제, 4문제 나왔나요? 4문제 나왔고, 여기서 한 8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통신이론, 신호화 시스템, 퓨리의 변환, 아까 컨볼루션 필트, 확률, 랜덤 과정, 상관, 뭐 잡음, 이런 형태가 이제 통신이론인데, 통신이론이 많이 나오는 때도 있고, 통신이론이 안 나오는 때도 있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통 출제를 하면요, 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통 주거든요. 이 파트에서 몇 문제 정하고, 이 파트에서 몇 문제 내라. 라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이제, 그 준 것 중에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올해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게 한 4대 문제 나올 거고, 이것도 한 4대 문제 나올 거고, 이것도 한 10문제에서 정도 나올 거고 하는 게 아마 정해질 거예요. 예, 정해질 건데, 이제 이런 파트가 안 나왔다는 것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졸은 아까 했고요. 서울시 여기도 이렇게 됐고요. 국회직은 아직도 뭐 자체 출제가 완전히 자기 자체 출제를 하니까 국회직은 뭐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바뀔지는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거의 여기에 한 10문제보다는 좀 작게 나오고, 여기에 지금 이제 4문제밖에 안 나오고, 여기가 좀 7문제 나왔네요. 여기가 한 6문제 정도 나오고 해가지고, 국회는 뭐 여기는 이때는 엄청 여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는 2문제밖에 안 나오고, 여기는 3문제밖에 안 나오고. 해가지고 시험에서 내가 이게 많이 나온다, 이걸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게 말을 하기가 불편한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출제자가 내가 좋아하는 파트를 그냥 많이 내버리면, 이 출제자도 이렇게 하거든요. 학생들이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문제를 이제 다른 교수님한테 문제를 받아요. 받으면 그 문제를 딱 보고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문제를 내야 돼요. 설명을 못하면서 문제를 내지 못하거든요. 이게 왜 이거고 하는 걸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해야만 그게 문제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이쪽 전체적으로 해박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산돼서 나올 건데, 이 자기가 공부 안 한 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파트에 대해서는 문제를 내기가 힘드니까 잘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교수님들하고 같이 들어가면 이제 그건 좀 없앨 수 있으니까 아마 이 패턴은 좀 정해질 것 같기도 해요. 여기 고졸은 여기 이 유성공학이라서 여기 엄청 많죠, 그죠? 거의 여기고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이 지금 우선공학하고, 그죠? 우선공학하고 통신공학하고 통신이론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3과목 정도, 그 다음에 공통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공통이론에서 배우는 게 이 정도고, 이런 목록으로 배울 겁니다. 목차로서 이렇게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선공학에서 배우는 목차, 그 다음에 통신공학에서 배우는 목차, 그리고 통신이론에서 배우는 목차가 대충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국가직은 여기가 한 15문제, 5문제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되고, 지방직은 뭐 10문제에서 좀 적을 거, 한 8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9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그 정도 될 것 같고, 여기는 한 문제, 그리고 여기는 한 5문제, 여기도 한 5문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쨌든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하시면서 나는 뭐 필요한 점수가 이거다, 난 국어, 영어, 국사를 엄청 잘해가지고 내는 만점이다, 만점이니까 여기는 한 60점만 받으면 될 거다 라고 하면 그 60점 받게끔 한 70점 이상 뭐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난 국어, 영어, 국사가 뭐 점수가 좀 안 나오니까 전공은 좀 만점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좀 전체적으로 좀 열심히 하시고, 그건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파트는 공부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버려버리면요, 그 파트에서 아주 쉬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들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듣고 복습을 좀 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아예 무시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고득점을 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게 자격증이라면 그냥 60점만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60점만 넘기면 되니까 그냥 대충 보면 60점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남들보다 한 문제 더 맞춰야 되는 시험이라서 이게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공부를 좀 자기가 생각해서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목차입니다. 그래서 목차만 잠시 보고요, 수업 일정도 조금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선통신 공통이론의 제일 첫 번째가 변조이론과 통신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변조 개념입니다. 변조의 개념을 공부하는 쪽이고요. 아마 통신의 반입니다. 통신의 반은 이 개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시작을 하니까 그냥 이런 게 통신이구나
라는 입장으로 한번 들어두시고요. 이걸 할 때는 그냥 변조의 일반적인 개념부터 해가지고 아날로그 변조를 여기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AM, FM.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었던 아날로그 변조라고 했던 이 파트. 여기서는 변조 이론에서 AM, FM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은 이런 거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변조, 그죠? 디지털 변조에 관련된 거, 디지털 변환. 그래서 아까 디지털 변환은, 통신보다는 여기 디지털 변환에 관련된 게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건 오히려 통신에서는 좀 나오고요. 무선에서는 좀 더 빈도수가 더 적죠, 그죠? 적은데, 그래서 이게 같은 세트 내용이라서, 여기는 디지털 변조는 이런 형식이고요. 세트 내용이라서 그냥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아날로그 변조에서 이론인 AM, FM의 이론적인 개념을 했다면, 여기서 이론적인 걸 배운 상태에서 기계적인 기계적인 관점을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AM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고 나서, FM은요, AM에 대한 통신관 개념이 잡히면 FM은 또 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통신의 기본 개념을 하나 잡아놓고, 이게 AM일 때는 이런 특성이고 FM일 때는 특성이 조금 다른 뭔가가 있다, 추가만 하면 되는 거라서 얘가 좀 내용이 길고요, 이게 좀 짧습니다. 짧게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예전에는 책이 좀 많았는데요, 이번 수업할 때는 내용을 좀 많이 줄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서 자격증 쪽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쪽에서는 좀 내용이 덜 나와가지고 좀 많이 줄여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중화하고 다원 접속 개념 자체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게 여기서 시험엔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이 부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PCM요. PCM은 언제든지 잘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직뿐만이 아니라 지방직도 같이 잘 나오는 거니까 좀 잘 봐주시고, PCM의 다중화 개입니다. 이건 같이 세트입니다. 세트니까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방식, 위성 통신 방식, 이동 통신 방식, 이동 통신의 세대별 방송 통신, 그 다음에 방송 통신 다음에 신기술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술 해가지고 얘는 실제로 이제 운용하는 통신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의 운용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 부분이 지방직도 지금 이제 요 파트거든요. 요 파트라서 한 서너 문제는 나오고, 그죠? 국가직은 요 파트거든요. 그래서 요 파트니까 거의 한 8문제 정도 수준에 나옵니다. 그래서 6문제에서 8문제 나오니까 그냥 이 운용하는 파트에 대해서 그냥 잘 들어주시면 될 내용이고 하니까, 아무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지금 이제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고, 이게 수업 시간으로는요, 지금 금요일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주 1회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수업을 해보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는 2시부터 8시 뭐 반 정도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주 1회씩 해서 2달이 좀 더 걸리더라고요. 더 걸리는데 올해는 그래도 아침 9시부터 하니까 2달이 뭐 더 걸릴 것 같진 않고, 어쨌든 거의 2달에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토요일까지 해서 이번에는 좀 빨리 어쨌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2달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통이론이요. 그래서 이 공통이론 끝나고요. 통신이론을 먼저 합시다. 통신이론은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론도 하고요. 통신이론은 단원별 문제가 여기 이론 끝나고 교재 문제를 좀 많이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도 그냥 같이, 그러니까 나중에 풀어야 될 단원별 문제 풀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개념 정리 문제만 몇 개 풀 건데, 얘는 좀 문제도 많이 풀면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무슨공학을 바로 하면, 지금 바로 할까? 아직도 이거 고민 중인데, 이게 안 되면 날짜를 좀, 이렇게 다른 날짜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공학을 나중에 할까? 아니면 이걸 집어넣고 통신공학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수업 따라오는 거 보고 좀 힘들다 싶으면 이걸 먼저 할 거고요. 이걸 먼저 할 거고, 그냥 잘 따라온다 하면 이걸 먼저 할 거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공학 이론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되면요, 여기는 이론입니다. 이론이면 여기는 단원별 문제풀이. 인풀을 해가지고 여기 공통에서 배웠던 내용부터 해가지고요, 이 공통 파트부터 단원별 문제풀이를 11월 달부터 이렇게 역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 무슨공학 끝나면 무슨공학 단원별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서 2월 달 전까지는 역시 이쪽 공통하고 무슨공학에 대한 단원별 문제풀이, 이론하고 단원별 문제풀이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역시 모의고사 보시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수업하고 4월 달에 끝낼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똑같이 했는데 4월 달 국가직이 끝나면요, 국가직 끝나면 이제 그때는 제가 정기 수업도 같이 하는데 정기직 수업이 없어요. 수업이 없어가지고 4월달 국가직 끝나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주죠, 그죠? 4일, 주 4일인데 4일 동안요 통신공학만 할 거예요. 그래서 통신공학 이론을 한 6일이나 7일 정도면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4일 동안 국가직 끝나고 그 주에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개강을 해서 이렇게 4일 동안 통신공학 수업을 하고요. 그래서 2주죠, 그죠? 2주 동안 통신공학을 하고, 통신공학의 단원별 문제풀이. 이 단원별 문풀을 할 때 통신공학과요, 공학에 대한 단원별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했던 통신 이론이요. 그래서 통신 이론에 대한 단원별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이 통신 이론은요, 내가 이론을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본 게 시험에 나오면 찍으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렇게 맞추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을 잘하지 않는 사람, 전공을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까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지장이 없어,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없는데, 전공이 잘 안 되는 사람일수록 얘는 한번 시험 보기 전에 들어봤던 게 시험에 나오면 뭐 딱 풀 수 있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 3주에서 많으면 4주인데요. 4월달 초순에 국가직 보면 4월 말까지요. 4월 말까지 해서 얘를 끝낼 겁니다. 이론하고 단원별 문제풀이를 끝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고 이제 6월달이죠, 그죠? 보통 6월달에 우리 지방직 시험인데 이제 5월달에는 모의고사 볼 거예요. 그래서 5월달에 모의고사 해가지고 요 수업 했던 거하고 여기는 모의고사 할 때는, 여기 국가직 모의고사 할 때는요, 국가직 모의고사 할 때는 공통이 많이 나오니까 공통 위주로 하고 무슨공학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지방직 모의고사는요, 공통은 여기서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덜 할 거예요. 지금 저기 문제가 10문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나왔는데 실제 모의고사 할 때는 한 5문제 수준으로 줄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5문제를 이 통신공학하고 통신이론 관점에서 공부를 시켜서 할 거니까, 뭐 지방직만 들으려면 이제 모의고사를, 국가직 모의고사를 좀 같이 보면서 듣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지금 이제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모의고사는 이쪽 위주로 해서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우리가 통신을 뭐 해야 될 내용들이 정의가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라든지 그런 건 없나요? 항상 없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수업을 해 나갈 거다라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신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지금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이건 진짜 아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자기 친구나 형 누나들이, 동생들이 뭐 변리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이 자기 공부하는 걸 보고 놀래더래요. 왜 이렇게 많이 하냐? 한 과목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냐라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근데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 공부량이 많다는 건 진짜 맞습니다. 맞는 거고, 다른 과목보다, 다른 직렬보다는 전공에 투자해야 될 시간이 확실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다른 직렬보다 일단 컷은 좀 낮잖아요, 그죠? 이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다 훑을 수가 없어서 컷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요. 작년도 아니죠, 올해요. 여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나름대로 군무원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줄여보자 라고 해서 요약 수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처음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요약 수업을 했는데 그 요약 수업도 책이 이만큼 두껍더라고요. 이만큼 두꺼워가지고 원래는 한 5일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한 8일인가 9일을 했던 것 같아요. 보강을 해가지고 9일을 했는데 설명도 조금 하고 필요한 것만 좀 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건데 나중에 그 요약 수업은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뭐 여유가 되면 한번 봐보세요. 자, 한번 다른 질문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